그럼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키노트 스피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술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있죠. 이 기술의 변화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도전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인트라밸류 박명순 혁신그룹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역시 온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K텔레콤의 박명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해드린 SK텔레콤의 박명순입니다. 오늘은 위민 인 테크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저의 경험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메인 주제로 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3년에 이제 SK텔레콤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보다는 이제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박사 과정을 이제 휴학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K텔레콤에는 현재 2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회사에서 이제 28년 동안 다양한 업무 경험을 했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는 늘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딩까지 하는 이제 직접 개발 업무를 했었고, 뭐 이후에는 2G, 3G 등 이제 이동통신망을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 전략의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뭐 CDMA 기술을 상용화하였고, 이후 이제 세계 최초의 뭐 2G, 3G, 뭐 최근에 5G까지 이동통신망을 도입했던 시기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입자가 뭐 100만 명씩 는다라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잘 나갈 때도 회사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잘 나갈 때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이었고, 결국은 별도의 조직을 두고 기술 기반의 좀 신규 사업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고, 이제 저도 이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전문으로 알고 있는 건 IT 기술이었는데, IT 기술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반도체까지 여러 기술 영역을 넘나들면서 많은 기술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뭐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PCR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아마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는 기술 전문 용어인데,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제가 2010년도에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중국 업체였는데, 아쉽게도 사실 2018년에 저희가 엑시스를 했고요. 뭐, 당시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2, 3배 정도의 투자 수익을 얻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오면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저희 엑시트할 때보다 거의 한 100배 이상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기술의 가치가 환경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평가가 되는가를 이제 알게 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의 반은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을 찾는 것이었고, 현재 이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누구는 2016년 9월에 상용화했고, 국내에서 최초, 또 세계에서도 아마존 알렉사 다음으로 두 번째 상용화했습니다. 뭐 현재는 티맵, 티저나 BTV 등 이제 SK텔레콤의 여러 서비스에서 누구를 만나실 수 있고, 뭐 현재 한 800만 명 정도의 그 만슬리 액티브 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누구도 기반이 되는 음성 인식 기술은 2013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음성 인식의 기술의 역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인식 기술 기반으로 한 누구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이제 저의 가장 정점을 찍은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정점을 찍은 기술 기반의 신규 서비스 비즈니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를 이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커리어에서 이제 항상 화두가 됐던 게 테크놀로지였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을 뭐 논문을 보거나 특허를 찾거나 또 기술 서적을 보거나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신규 사업을 전제로 두고 하다 보니 기술이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가 사실은 조금 더 제가 포커싱하는 내용이었고, 결국은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상상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임팩트가 큰 기술일수록 현재 보이는 가시거리가 아니라 미래에 보이는 포텐셜에 좀 더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뭐 여기에 보시는 그 영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뭐 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화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스토리로 이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음성인식 기술로 무엇을 해야 할까 2013, 14, 15 고민을 할 때 인공지능과 관련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현재 이제 누구는 2013년 이제 2014년에 개봉된 그 허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많은 모티브를 잡았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기술 디테일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쓰는가,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네. 등등 이제 누구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었고 기술을 활용한 이제 서비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본 짧은 사실 유튜브 클립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감동과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인 싱가포르이라고 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핀란드에서 저 기계에 눈을 넣으면 오른쪽에 있는 싱가포르에 눈이 내립니다. 물론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저 기계가 만들어주는 눈이겠지만 사실은 싱가포르 그 핀란드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기에다 계속 눈을 넣습니다. 눈을 넣으면 저 위에 있는 화면에서 싱가포르에 있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눈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너무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그 표정들을 그 영상 클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 곳에 저는 기술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이제 레슨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프랙티컬한 얘기입니다. 기술 기반의 사업을 발굴하면서 매년 챙겨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가트너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IT 기술에 대한 뭐 리서치, 컨설팅 전문 업체입니다. 가트너는 이제 매년 초에 2, 3년 내에 업계에 영향이 커질 뭐 10대 기술을 발표합니다. 올해 초에도 아마 인터넷 오브 뭐 비헤이비어스 AI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영향력 있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가트너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매년 초가 되면은 이러한 그 미래 이머징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지 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진 기술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 리스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MIT의 10 Breakthrough Technology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2007년에 이제 신규 사업,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었는데 가트너는 2, 3년을 보고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조금 IT 기술 중심이라고 하면은 MIT의 10 Breakthrough Technology는 사실은 영향의 범위를 한 10년 정도를 영향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T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 전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바이오, 뭐 나노,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두루두루 이제 보고 선정을 합니다. 2021년에는 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IT 분야에서 AI에서 화두가 되는 GPT-3,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화두가 되는 mRNA 백신 뭐 등이 이제 MIT 10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술에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선정한 기술이니 연초에 한번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몇 년간의 자료를 사실은 엮어보면은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지, 또 이제 기술이 나왔다가 얼마나 빠르게 또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아마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하이프 사이클은 이제 가트너가 만든 사실은 방식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그 기술의 성숙도, 태동기부터 맨 마지막 상용화가 되어 시장에 이제 나갈 때까지의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제 기술의 뭐 라이프 사이클 내지는 생애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이제 태어나서 또 진화하고 발전하고 또 시장에서 상용화해서 이제 널리 활용되는 단계를 5개의 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뭔가 이 좀 각광을 받다가 실제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부딪히다가 그런 것 기술들이 다 해결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용화의 궤도를 가져가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라이프 사이클을 표현했습니다. 하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제 시각적으로만 보인다, 뭐 등등 단편적으로만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도 있지만 저는 한눈에 이제 기술의 스테이터스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제 직관적으로 지금 하이프 단계구나, 아니 지금은 아주 상용화 전 단계인 같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의 분야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임팩트에 따라 사실은 이제 기술의 발생부터 상용화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하이프 사이클의 제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를 보통 한 10년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의 기술들을 보면은 저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더 빠르게 특히 유망한 기술, 그 다음에 활용 용처가 명확한 기술들은 저 사이클을 훨씬 더 빠르게 타고 진화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또 큰 변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5차 산업혁명 기술입니다. 저도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5차 산업혁명 기술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차를 얘기한다는 게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5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가장 아마 핵심은 바이오테크놀로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4차에서 얘기하는 뭐 AI나 메타버스, 그 다음에 IoT 등 이런 기술들은 여전히 5차에서도 기반 기술로 활용하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어, 개인적으로도 한 3년 정도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의 생활과 삶에 크게 영향을 주고 바꿔놓을 기술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려면 방금 제가 열거드렸던 AI가 되어야 되고 빅데이터가 되어야 되고 IoT가 되어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만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차에서는 이 얘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해당 분야에 따라 특정 분야에 따라 굉장히 성숙한 기술이긴 한데 5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아직은 1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태동이 되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요렇게 되면은 의미가 있겠네라고 하는 태동기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시로 한번 본 게 이제 AI입니다. AI도 뭐 워낙 그 많은 데서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이 AI가 처음 얘기되었던 데는 사실은 1930년대입니다. 아까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거의 한 80년이 된 기술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기술들은 좀 다르겠지만 AI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저 라이프 사이클이 한 80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다운이 있었었고요. 그렇지만 그 업다운 속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뭐 2000년대 중반부터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딥러닝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자원의 코스트가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딥러닝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인터넷의 확산으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AI는 앞으로 아마 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5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져서 더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역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 이것도 이제 가트너의 약간 하이프 사이클로 이제 제가 AI를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한 4단계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수익 모델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AI가 이제 말로만 있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대체할 수 있겠네, 해볼 수 있겠네 였지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제 AI를 통한 뭐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이 나오면서 한 4단계 초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하나 더 이제 예시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을 좀 봤습니다. 메타버스는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IT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오래전부터 가상세계에 관련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사실은 또 어느 날 사라져버린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마 2003년 린든랩에서 시작한 세컨 라이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싸이월드가 1999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세컨 라이프와 싸이월드는 과거 얘기라고 하면은 최근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로블록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입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로블록스 외에도 이제 뭐 네이버에서 제페토, 뭐 SK텔레콤의 이프랜드도 이제 자신만의 고유 플랫폼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성공 요인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보면은 아직은 조금 부풀려져 있는 아까 하이프 사이클에서 보셨던 제일 위에 이렇게 정점으로 올라가 있는 하이브 있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다음에 실제적인 것들이 붙으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사실 이때까지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술을 하는 우리 이제 위민, 들이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전까지 이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의 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은 더 빠를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강연을 하나를 들었는데, 그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아는 난리지의 90%는 한 10년 내에 정도 만들어진 거야. 근데 뭐 작년인가 한번 다시 이걸 생각해 보니, 내가 아는 지식은 10년은 너무 길어. 한 거의 5년 내인 것 같아. 근데 올해 이제 이걸 다시 되돌려서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시니까,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많은 난리지와 이런 것들은 최근 2년 내에 그 난리지가 생성된 게 거의 한 90%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또 배웠던 거, 옛날에 있었던 거, 역사적인 것들, 이거 모두 10%밖에 안 되고,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 뭐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지식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90%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또한 유망하다는 기술을 이제 겨우 배우고 알게 되어 이제 준비가 되었는가 싶으면 다시 또 다른 기술 트렌드가 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회사에 좀 접목해 볼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AI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빅데이터 알았어. 그럼 AI도 해야 되네. 라고 이제 또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스타디하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또한 작년부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런 걸 또 내가 이 내 하는 업과 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평생 공부만 하고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술하는 사람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히스토리를 했다면 사실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이 되는데 기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보다는 현재에 있는 여러 난리지를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지 않나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위민, 우먼이기 때문에 또 갖는 챌린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여성 인력은 결혼, 육아 등에 있어서 자유롭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A 회사의 연령대별 여성 구성원 비율입니다. 20대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남성 구성원보다 더 높은데, 뭐 남성은 그 군복무 등으로 이제 취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여성 인력을 상대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 당시에 여성 비율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을 더 뽑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애를 쓰고 있고, 또 뭐 결론적으로 뭐 그 여성 인력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여성 인력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인력들은 사실은 입사 후 업무에 있어서도 적응이 빠르고 또 핵심을 집어내는 능력이라든지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 책임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 40대로 가면서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제 에지즈의 스냅샷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30대 이후부터 퇴사율이 높아집니다. 또 퇴직의 많은 이유가 출산과 육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 외적인 부담으로 인해 또 한편으로는 3, 40대에는 상대적으로 사실 업무에 있어서의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병행해야 하는 가사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급 리더의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약 한 9.6%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여성 리더의 비중은 지금 해당 기업에서 굉장히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많이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남성 리더에 비해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리더의 비중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풀이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리더는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그 풀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 25%, 15%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여성 임원의 경우도 전체 임원 수에 비해서 7.9%이니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성 리더에 비해서는 사실 임원 숫자는 높습니다. 여전히 이제 여기에도 이제 부족한 인력 풀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더 뭐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은 외부에서 사실은 영입을 많이 합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영입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역할에 필요로 하는 이제 인력들을 수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인력뿐만 아니라 최근의 추세는 남성 임원들도 사실은 외부에서 굉장히 영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 임원들은 보통 전문 분야에 많이 보임이 됩니다. 명확하게 이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리더 풀에 비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차이가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영입에 의한 확보 차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실 내부에서 키워서 성장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에서 어떤 육성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업에서도 많이 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많은 챌린지가 있는데 사실은 대표적인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도전 속에서 기회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해 이제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는 없을까? 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네브라스카 대학에 속하 계신 이상문 교수님의 강의를 우연찮게 듣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셨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역동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예로 태풍의 눈과 가장자리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태풍의 눈이 크고 강력할수록 태풍이 크고 강력할수록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중심이 안정적일수록 가장자리의 변화를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가장자리의 변화를 잘 어댑테이션해서 그 태풍의 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술 관점으로도 한번 꼭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기술 관점으로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의 메인 기술 전문성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지속적으로 그 경험치와 역량을 늘려가야 하는 분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빅데이터 전문가였다가 AI 시대가 와서 나 이제 AI 전문가야. 메타버스 시대가 오니까 메타버스 전문가야. 사실은 조금 듣기에 따라서 조금 어설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 분야 사이에 당연히 공통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실 전문성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나의 고유 전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내고 이것을 이제 새로 변화하는 환경에 그게 4차 산업혁명이든 5차든 아니면 그게 기업의 내부이든 아니면 기업의 외부이든 간에 이런 새로운 변화에 어댑테이션을 시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경력사원 채용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경력의 일관성입니다.
만약 일관되지 않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경력 단절과는 다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이 단절이 되어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인력의 우수성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여성 구성원 한 명이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좋은 친구인데 이직을 하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그 친구의 커리어 측면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남들도 보는 눈은 비슷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이직을 축하해 줬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여성 구성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상당한 실력과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게 평가하는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남성 구성원보다는 짭니다. 여성 구성원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구성원을 만났는데 이 친구도 이제 육아휴직이 한 2년이 되다 보니 업무가 낯설고 또 그동안 다른 구성원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를 했고 또 이제 2년 동안 내가 했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들을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도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들은 많은 이제 여성 인력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인생에서 보면 2, 3년은 짧다. 서둘지 말라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메이크업 하려고 하다가 내가 번아웃이 되거나 그게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 지레 포기하거나 이게 굉장히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의 공부액은 뭐 충분히 내가 이제 긴 시간을 두고 메이크업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지레 포기하는 거, 번아웃 드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인데 사실은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썼습니다. 기술의 시대가 여전히 작년, 올해, 내년에도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